베트남은 미국 상대로 이긴 경험이 있으니 중국 상대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한국 동맹국이 아니기에 굳이 도와줘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 베트남 둘 다 똑같은 것들이니 알아서 해라. 둘 다 어찌되든 상관 안 함.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중국이 베트남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삼아 베트남 땅을 뺏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은 베트남의 위기가 찾아오자 베트남은 한국은 우리를 무조건 도와야 한다 라고 외치며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정점인 당시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강요하며 심지어 백신을 구해오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의 인공섬 군사화 작업을 통해 베트남 해양 영토를 빼앗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국군을 베트남으로 출격시켜 베트남 땅 일부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 내인공섬 군사화 작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펌투항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일부 섬에 대한 군사화 작업을 완료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베트남 뉴스통신 비나이 보도했습니다. 항 부대변인은 쯔엉사 스프레틀리 중국명 난사군도 내에서 군사화 작업은 이 지역에 대한 베트남의 자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은 중국의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할 것과 지역 내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중국은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과의 남중국해 행동준칙 COC 협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 DOC를 채택했고 이어 선언의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인 COC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존 아킬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말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중 최소 3곳을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암초 중국명 메이지자오미제초, 수비 암초 줄기자오 저벽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웅수자오용서초 등 3곳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곳의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경납고 레이더 시스템과 다른 군사시설 건설이 완료된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이 다른 지역에도 군사 인프라 건설을 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영토에 필요한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인공섬 군사화를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남에 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했습니다. 이에 열이 받은 베트남은 베트남 구단선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상영 및 방영도 금지시켰고 심지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만약 베트남 정부가 중국산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시위를 잡지 못하면 양국 관계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실제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중국 정부 대변인은 중국군은 국가의 영토 주권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 중국은 난사군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해 다툼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라며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이익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굳건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인공섬을 통해 베트남 해양 영토를 모조리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당연히 해군과 공군을 출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이 임의로 만든 이 경계선을 베트남이 침범할 경우 베트남을 침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2의 우크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을 중국의 속국으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고 삼성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마저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바람에 베트남을 삼키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의무인 스원폭과 현 베트남 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 강요와 백신을 구해오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베트남어 투자하는 대가로 주겠다던 특혜들도 시들해지자 최근 한국 기업들은 빛의 속도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파산하고 베트남 부동산은 십상가격으로 폭락해버리는 등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국가 부도의 위기에 내몰리자 현재 중국 자본이 베트남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군이 베트남을 침공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기가 아닌 돈으로 베트남을 집어 삼킬 경우 아무런 제재 없이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미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에서 밝혀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차라리 무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면 단기간 인명피해가 상당하겠지만 적어도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이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중국은 그 나라의 빨대를 꽂아 영원히 괴롭힌다. 중국의 모든 통치권을 넘기기 전까지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베트남.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번에도 지난 코로나 때처럼 당연히 한국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라며 부탁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베트남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미끼로 한국 정부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은 베트남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베트남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이렇게 5개의 국가가 베트남을 제외시킨 채 태평양 동맹을 맺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아무런 도움도 보이지 않고 있는 베트남과는 달리 최근 미국은 필리핀의 초대형 조선소인 한진수빅 조선소가 중국에 팔려나갈 위기에 처하자 미국계 사모펀드를 동원해 필리핀 해군과 공동으로 사들일 정도로 필리핀의 외교적 차원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반한 감정을 확산시키며 한국산 불매운동을 펼치겠다는 베트남보다는 이렇게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며 중국에 맞서고 있는 필리핀과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해버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 사실이 밝혀지면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해 피해 규모가 7천억 원을 넘어선 보이스피싱. 그동안 보이스피싱범들의 거주지가 전부 중국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보이스피싱범 상당수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36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 보이스피싱범들에 대한 형식적인 대처만 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강력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특히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년층에 접근해 자식들이 위험에 빠졌다라는 식으로 접근해 돈을 빼앗는 악질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도움만 요구할 뿐 한국을 위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우리나라 서해가 위협받고 있는데 남나라 걱정해 줄 처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해바다 한가운데 구조물 세운 중국 국제법 가야 합니다. 저 나라가 저러든지 말든지 남의 기술이나 빼가는 거지 같은 베트남은 손절이 답이고 우린 옆 나라들 때문에라도 강력한 자주국방이 중요합니다. 물론 핵무기 보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동남아 중국 제3세계 국가 한국 공무원들은 비자 발급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서 한국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할 듯요. 국적 취득도 한국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가능하게 하십시오. 베트남이 중공에 먹히든 일본에 먹히든 한국이
원상관. 우크라이나처럼 베트남도 중공에 맞서 싸워 자국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 미국과 싸운 경험도 있잖아. 베트남은 공산당이니 중국과 합국을 하면 천생연분이고 찹쌀궁합이 딱 맞으니 굳이 반대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도 베트남도 걸핏하면 한국이 도와야 한다는데 염치도 없는 인종들이네. 중국과 베트남을 멀리하면 할수록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건 팩트다. 사기꾼 둘을 상대하는 건 시간 낭비. 우리도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